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10만 3천 불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모두 다 나간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청산맵을 봐야 될 텐데 어제 같은 경우도 코인 시장에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픈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신시아 미국 상원의원이 정말 큰 게 온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B를 놓고 빅띵이라고 트위터로 올렸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의 B가 일반 B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올리면서 큰 게 온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전략적 자산, 채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뒤에 정말 12시가 됐는데 정작 신시아 상원의원이 그러니까 상원의원에 있는 디지털 분과의 위원장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요. 그렇게 해서 실망을 하게 됐고 뒤에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안정화 상태로 접어들면서 10만 3천 불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물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10만 7천 불과 10만 8천 불 사이에 강력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됐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더 많이 있었는데 이 해프닝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해프닝이라고 볼 수 없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밑으로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10만 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라인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건들 수 있다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께 선물 포지션, 현물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에는 CVD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현물을 말씀을 드리면서 선물을 곁들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물 포지션에 대해서 선물이 어떤 위치에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처음에 도입부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도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선물 포지션 그리고 선물 거래 비중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물의 움직임이 현물을 건든다라고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선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물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단순히 선물을 많이 한다, 개인이 선물을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걸 이 선물의 볼륨량이 늘어나는 거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왜 선물 포지션이 과거 가장 높은 불장보다도 월등히 더 위에 볼륨량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계속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이런 볼륨량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개인들이 하는 볼륨량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를 하고 그 한계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어도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없는데 보시게 되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있는 선물 포지션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선물 포지션이 최근에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데 정말 많은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고 이 말은 기관의 투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관이 투자가 많아지고 있고 선물 포지션이 현물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리고 개인들 중에서도 일부 세력에 준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장은 아니다. 완벽하게 기관 그리고 기관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자들이 내고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이 선물 시장 그리고 현물 시장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길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기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주관한다라고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보시게 되면 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도 옵션 시장 거의 완벽하게 기관의 시장입니다. 그 옵션 시장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11만 분 근처에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고래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없이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또 펀딩 라이트 히트맵을 가지고 와서 이건 개인들의 심리 지표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들은 알트코인 시장에서
너무나 짜게 식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투심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12월 8일 날 청소가 한번 일어나고 나서부터 다시 투심이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은 아직도 10만 불 위에 있는데 알트코인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포트폴리오에 50% 이상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테일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이고 대부분 다 알트코인의 포트폴리오가 많기 때문에 장이 조금 더 많이 힘든데 이런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10만 불 위에 있는데 왜 사람들이 시즌 종료다라는 댓글을 달고 또 왜 시즌 종료다라고 바라보냐? 알트코인의 비중이 많기 때문이고 알트코인이 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 불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모두가 올라가는 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경우는 모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코인들만 올라가거나 아니면 진짜 올라갈 것 같은데 또 한 번 청소가 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청소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리테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떠나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지표나 정성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 피로감이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업비트든 빗썸이든 혹은 알트코인을 사놓기만 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올려줬었는데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 메타라고 해서 AI 메타, RWA 메타 최근 같은 경우는 AI 디파이 메타 등등등 너무나 많은 메타들이 이렇게 돌아다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아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자하고 돈을 벌기에는 지나치게 스피드가 빠르고 또 정보력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피로감도 굉장히 크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 투자자들 조금은 스윙으로 느긋이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 또한 힘든 그런 시기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를 놓고 실제로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를 지켜보게 되면 골든크로스 이 지표를 봤을 때 이건 단기 투자자들에 한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어떤지를 보는 쇼터몰드 SOPR과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말은 저점이라는 의미와 비슷한데 그만큼 리테일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구간이다 라고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리테일 인베스터의 수요 정말 정확하게 리테일 인베스터의 수요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정량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도 가장 최악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투심이 얼어있는 상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거의 부처님 오신 날 예전에 지난 사이클 부처님 오신 날 빔처럼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이 투심, 디맨드가. 근데 보시게 되면 거의 없죠. 같은 경우는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유난히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실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힘든 장이었고 힘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남아나질 못하고 있는 장이다. 그래서 그럼 지금이 이런 시장인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크로 지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크로 지표에서 달러 인덱스가 차지하는 비중 코인 시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108 이 구간에 있지만 트럼프가 드디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거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월 연준의장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아주 심각한 사안인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도 잘 지낼 거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보내고 있고 러시아도 우리의 진짜 좋은 친구니까 전쟁 끝내라 라고 압박을 하면서 막 거래하라고 하고 있고 하다못해 연준한테도 트럼프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해라. 요구할 거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트럼프의 뷰는 명확하다라는 걸 여기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달러가 지나치게 높은 걸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자, 어제 해프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미국과 관련되어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신시아 상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게 온다라고 했는데 큰 게 결국은 자기가 상원 의원 중에 디지털 분과의 위원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이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 디지털 분과의 위원장이 된다는 말, 친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이 위원장이 됐다라는 건 짜오장펑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이 거의 확정이 되었다. 비트코인의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가 거의 확정이 되었다. 이런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임명을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뷰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단기적인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에 의미 있는 일이 미국 상원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가고 있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시즌 종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계시는데, 뷰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정말 시즌 종료라고 하면 사실은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있는데 시즌 종료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린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왜냐면 이 진짜 시즌 종료 왔을 땐 아무도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시즌 종료는 이렇게 여유 있게 시즌 종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즌 종료는 시즌 종료가 아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들도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더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0주 이평선이 지난 직전 고점 근처에 갔을 때 거기가 끝물 정도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자료고요. 아직 공간이 남았다. 끝을 알려주고 끝을 예측하고 있는 지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지표들 거의 대부분 다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완전 박살을 내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 근데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드디어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습니다. 미국이 크립토 주도가 되기 위해서, 크립토 수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 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면서 SAB 1, 2를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미국은 현재 은행들이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을 수탁을 하려면 그 수탁하는 만큼 본인들의 돈을 비축을 해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10조 원치를 어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가 수탁을 하려면 10조 원치만큼의 돈이 추가로 필요했었는데 그걸 날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아주 중대한, 정말 단순하게 이게 그냥 비트코인 현재 가격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정말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트럼프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서명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가 포함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되어 있는 행정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국토안전부 장관, 관리예산국장,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등등등, CFTC 의장, SEC 의장,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된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의지,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있는지, 트럼프가 바라보고 있는 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뷰가 여기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오늘 왜 안 올라가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우리가 몸을 담궈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SAB 121이 폐지되는 게 중요한가? 샘러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7,500만 불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왜 발행을 하냐? 비트코인을 일부 매집하기 위해서. 어디가 이런 전략을 세웠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전략을 통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비트코인을 사고 또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가고 있는데,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이런 회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기업이 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사면 비트코인 현물 ETF든 비트코인을 사는데, 이게 사고 나서 맡겨야 되거든요. 기업이 가지고 직접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맡겨야 되는데, 같은 경우는 수탁 서비스라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프라, 이 수탁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건 절대로
절대로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고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들을 위해서 이 수탁 서비스가 열리는 건데 개인들이 낄 공간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이런 기업들이 법인으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맡길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될 거다, 확대를 시킬 거다 의지를 이 법안 폐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미국에서 바뀌고 있다. 비록 알트코인들 그리고 개인들은 너무나 많이 힘든 상황이고 어렵지만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미국은 정부 주도하에서 트럼프 주도하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